자, 그럼 주식TV 다음 주 관심주로 가져온 게 이건 산업인데 이게 지금 녹화 세 번째야. 이건 산업 종목이 이상하게 우리가 한 두 종목 정도씩 관심 종목을 올리는데 뭐 두 주에 걸쳐서 한 종목씩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다 이건 산업을 녹화했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맞아. 못 올렸는데 지난주에 녹화해가지고 우리 그냥 일단 저점이 좀 열려 있긴 하나 장 반등 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렇지.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치? 그렇지. 그 영상도 올리고 그래서 그냥 일단 지금은 좀 위치가 좀 애매한 자리거든. 이미 반등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위 상단 하면 뭐 14,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빠지면 또 이 하단까지도 또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중간 위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매매를 결정하기에는 좀 이미 좀 애매해진 자리에 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건 산업이라는 그 내용 회사의 내용부터 그렇지. 좀 살펴보고 뭐 매매 전략은 늘 우리가 하듯이 뒷부분에서 좀 잠깐 고민을 해보자고 같이 회사 내용부터 보고 내가 야, 이거 내가 이건 산업 가져온 거는 이게 뭐 목재 뭐 그지 뭐 그 하고 또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거랑 또 관련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건설 관련해서 정책주에도 좀 엮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린 에너지에도 또 한 달이 또 걸칠 수도 있고 이런 종목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 관심을 좀 가졌던 거는 좀 지금 뭐 수익도 좀 내고 있는 회사고 그거 대비해가지고 좀 가치도 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고 해서 차트도 괜찮고 해서 보자고 했었던 종목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한번 내용부터 좀 보자고. 이거 뭐 음. 했던 얘기를 계속하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 사이에 큰 뉴스는 없는데 음. 이게 계속 주가만 좀 변하는 상황인 것 같고 시가총액이 1,400억이고 PBR이 1.44배니까 그냥 순자산 1,000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시가총액이 1,400억이라는 걸 좀 알고 보면 나을 것 같아. 이제 이건 산업 반기 보고서인데 숫자를 먼저 볼게. 여긴 이건 홀딩스가 있으니까 개별 재무제표를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산은 2,470억이야, 그지? 그다음에 부채는 뭐 1,000몇백억, 1,400억, 그렇지? 그러니까 딱 1,000억 정도. 순자산 딱 1,000억이야. 자, 2,400억의 구성이 이제 현금이 좀 있고, 재고가 뭐 당연히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종속기업 투자가 한 600억, 580억 작지 않아. 그러네. 그 다음에 비율이 투자 부동산이 250억. 여기 어디 있는지 좀 알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제일 눈에 띄는 건 종속기업 투자고, 그지? 부채도 뭐 단어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부채 비율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자산이 뭐 거의 2,400억인데 그 중에 부채가 1,400억이잖아. 그렇지. 사실 요즘에 뭐 우리가 가끔 봤던 코스닥 뭐 잡주들도 부채 비율이 100% 아래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제 생각보다는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인 거지. 음. 그리고 이제 요 자산 부채는 이렇다. 손익은 여기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48억 누적으로 반기에. 그러면 만약 이걸 곱하기 2하면 뭐 90억. 그러면은 PER은 뭐 14배, 15배 뭐 이런 거 되겠네, 그치? 15배 정도. 영업이익은 36억이고. 근데 3개월 영업이익은 또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 이거 참 애매해.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숫자는 다시 한번 또 보긴 봐야 되는데 사업을 먼저 보면 이것도 몇 번을 했던 얘기다 보니까 이제 대충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는 합판과 마루 제품을 제조 판매 목재 무역하는 이게 아마 처음 사업이었을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
해외 사업장으로 눈을 돌린 거지. 그래서 솔로몬 군도에 이런 게 있고 EPL과 ERC가 있고 칠레에 ELA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솔로몬 군도는 조림인 것 같고 칠레는 조림보다는 목재 원자재를 이쪽에서 목재를 뭐라고 해야 되나 벌목해가지고 수출하는 쪽이 칠레에 있는 회사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너지 사업 이건 에너지인데 이거는 뭐 폐목재 이런 걸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을 하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여기 있네 이제 목재는 이건 산업하고 ELA 사업 부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ELA는 아까 칠레에 있다는. 그리고 조림은 이제 다시 만드는 건데 아까 솔로몬 제도에다가 만든다. 그래서 조림, 원목 개발, 베니어 제조, 판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에너지는 집단 에너지.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목재가 제일 크고 목재가 ELA하고 저기 이건 산업이 원래 하는 거. 그다음에 조림이 요 정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그러니까 조림하고 에너지는 크진 않아. 이런 상황이다. 그 뭐 주요 제품도 보면 이건 산업하고 ELA는 이렇게 만들고 있고 EPL하고 ERC는 원목 베니어 이건 조림 쪽. 그다음에 여기도 이건 에너지는 증기 전기 만들어서 또 100억.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 나머지는 좀 심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회사를 봤을 때는 결국엔 그런 것 같아. 원래 합판이나 이런 거 하다가 회사 내용에 대해 이제 기업 회사 1971년에 설립됐는데 그래서 과점 체제로 합판을 했었어. 그런데 합판이 좋겠어? 뭐 안 좋지. 합판은 안 좋아졌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쪽에서 사업 구조를 개편해요. 현재는 합판하고 마루 사업에 주력하고 마루 바닥은 친환경 고급화, 뭐 PVC 소재. 그러니까 합판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았던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살 길을 모색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린 거지. 해외 쪽으로. 해외 쪽에서 큰 게 ERC, 뭐 아까 칠레 말한 칠레하고 이제 솔로몬인데 이게 좀 재밌다면 재밌는 게 연결. 이게 지금 이제 이건의 연결 재무제표에 있는 종속회사 현황이거든. 근데 ELSA 요게 칠레잖아. 그지? 다 100%야. 이거는 이제 퍼시픽 플랜테이션 요거는 솔로몬 제도 이것도 100%야. 그지? 자, 당반기 실적을 보면은 자산이 760억이고 부채가 200억. 그다음에 솔로몬은 자산이 959억이고 부채가 400억. 그러니까 요거만큼 아까 이제 거의 요거의 순자산만큼 그 종속기업 투자로 들어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칠레 쪽은 반기에 540억을 매출을 했는데 100억 이익이 났어. 그러니까 사실은 200억 정도 연. 본체보다 더 많이 났어. 본체보다 이익이 여기가 더 많아. 그러면 얘는 연으로 200억 이익이 예상되는 회사인 거지. 사실은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작년에 보면 작년에 칠레는 매출액 900억이야. 작년 매출이 2배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작년에도 매출은 비슷했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한 해 해가지고 이익이 24억 났어. 24억. 그게 올해 100억이 이익으로 돌아온 거지. 그러네. 매출은 오히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칠레에서 나는 합판은 이렇게 뭐 쭉 읽다 보니 결국에는 미국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는 합판인 것 같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칠레에서 싼 가격에 이제 요거 채굴 거를 얻어서
그거를 합판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간다 이거지.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제 신규 주택 착공이 엄청 많았었고 그게 코로나 관련해서 도시에서 안 살고 사람들이 이제 뭐 약간 어차피 재택근무인데 굳이 도시에 살 필요 있냐 이러면서 이제 원래 그러니까 좀 시골에 들어가도 그런 데서 좋은 데서 살겠다. 그러면서 좋은 쪽 그러니까 뭐 자연환경 좋고 이런 쪽에 집들을 엄청 많이 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목재 가격이 확 오르고 여기서 이건 산업이 이익을 엄청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작년에 20몇 억 나눈 회사가 올해 100억. 반기에만 이미 100억을 해놓은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시 아까 재무제표로 돌아가서 다른 데는 이제 여기는 이익이 뭐 50억이니까 아까 말한 실내만큼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배당금 받은 게 있잖아. 근데 반기에만 이미 30억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여기는 실내에서 이익이 확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고 실제 현금도 많이 뺐다. 들어왔어. 많이 뺐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시 재무제표로 돌아왔을 때 이 회사가 지금 2,400억 자산인데 그 중에 한 600억 정도를 해외에다 확 투자를 해놓은 거지. 그리고 600억 중에 올해 벌어들이는 게 한 200억은 200억은 올해 들어올 거다 이거지. 괜찮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투자를 했던 게 코로나를 맞아서 대박이 났던 거지. 그렇네. 그러니까 사실은 신규 투자만 했다는 면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게 이익이 돌아왔으니까 그럼 원래 이건 산업이 하던 이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실내 법인에서 미국에 갖다 팔은 그 이익이 있을 건데 올해 실적은 굉장히 올해 기대해봐도, 실적은 기대될 것 같다. 근데 목재가 내가 알기로 목재가 2분기 정도까지 완전 급등 추세였다가 급락은 아니지만 꺾이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거보다 내려와서 쭉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목재가 한 번 더 뛴다. 그러면 이건 산업은 좀 달라지겠지. 근데 여기서 다시 전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또 웃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면은 원래 구 경제 합판하던 회사가 해외에 신규 투자를 좀 세게 했고 자기 자산 뭐 2천 몇백억 원래는 2천억이 안 됐겠지. 부채도 그만큼 크지 않았을 거고 거기서 해외 투자를 한 600억 700억을 한 거니까 그러면서 부채도 늘고 자산도 늘었어. 나는 뭐 신규 투자하는 거 괜찮아 봤는데 어쨌든 신규 투자에서는 대박이 났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첫 해고 계속 지속될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지속된다면은 여기는 진짜 좀 기대가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거고 다시 쪼그라든다. 그 뭐 작년에 20 몇 억 이익 났은 게 이제 올해 200억 뭐 이렇게 가까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옛 전년으로 돌아간다면 좀 이제 모양이 되게 빠지겠지. 우리나라 그 건설 경기 뭐 이런 것도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잖아. 저건.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내가 해봤는데 이거 뭐 한 벌써 두어 번 하다 보니까 애착이 가기 시작했어. 자꾸 보게 되면 사실은 뭐 근데 이게 우리나라 목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에서 목재는 사실은 이게 뭐 그 가구에 쓰는 원목이거나 이러면 사실은 운반비 이런 게 뭐 운반비 원래 중요하지. 그래도 원체 목재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거는 좀 얘기가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이런 건자재용 합판 뭐 이렇게 뭐 공구리 치는 데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시멘트 칠 때 세워놓고 거푸집 거푸집용 목재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운반비 비중이 되게 왜냐면 단가가 싸니까. 근데 요즘 뭐 운반비가 비싸잖아. 해상운임도 비싸고 유가도 오르고 두 개가 다 연관이 있지만 그러면 과연 실내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의미가 있겠냐? 왜냐면 우리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저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 이제 잡목 이런 게 들어온 게 꽤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칠레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봤을 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인도네시아가 훨씬 유리하다 이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 건설 경기랑은 야 이게 좀 애매하겠다. 근데 오히려 미국 건설 경기랑은 영향을 영향을 그러니까 미국 막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뭐 거리적으로 급등을 해. 봤을 때, 급등을 운반비 해. 이런 거 그렇지. 따졌을 때,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장단점을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장점은 결국에는 칠레 싸게 팔 수 있는 목재 뭐 어떤 그 채널이 있는 거고 단점은 앞으로 상황이 녹록치는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 버리면 미국에서 과연 그렇게 집을 질까? 미국 애들도 빚내서 집 짓는 게 많을 텐데. 그렇지. 그런 이제 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는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합판 계속 하면 어려웠겠지. 지금도 어려웠겠지. 근데 이제 활로를 뚫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좋았어. 근데 그래서 주가도 좀 오른 것 같아. 근데 이 주가가 얼마큼까지 이어질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쾌수천인 것 같아. 그렇네. 그래서 너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참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걸 내가 찾아내니까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난 그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생각 못 해봤거든. 그래서 난 뭐, 요게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코로나 터지고 급락이 센 다음부터 계속 어찌됐든 1파 상승하고 조정 줬다가 2파 상승하고 3파 4파 조정 중인 걸로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때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뭐 요 하단까지 빠질 수는 있으나 장이 좀 반등이 기대가 되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여전히 한 이 하단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은 거여서 근데 이 하단까지 갈 것이냐가 아니라 또 이게 저항대가 막 세 개가 겹치는 저항대가 있어서 아마 12,000원대에 근접하면 이건 되게 강력한 지지점으로 그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 이 상단대 걸리면 한번 주고 다시 하단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 관점은 계속 뭐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우리가 지난주에 추천해서 추천이 아니라 관심주로 보자고 했을 때 뭐 요번 주 화요일 날 들어갔으면 참 한번 그래도 단기에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자리로는 기술적으로는 이평선도 다 몰려 있고 여기는 살짝 뚫었지만 다시 또 밀렸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걸로 설사 뚫는다 할지라도 한 14,500원 정도는 되게 큰 저항으로 작용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먹자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가긴 좀 기대 수익이 너무 낮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좀 추이를 지켜보다가 이 우회항하는 저항을 강하게 돌파할 때 요때가 좀 신호가 나왔었거든 사실. 그러네. 요때 신호가 나왔는데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동반이 됐었는데 사실 요때 거래량은 굉장히 컸잖아. 그러니까 요 가격대가 굉장히 많은 이제 물량이 좀 지금 있는 상태고 요 상태를 다 소화하려면 여전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고점 찍고 나서 한 4달 정도 조정을 준 건데 이거 보면 이건 산업도 저점 대비 3,000원 하던 게 그래도 17,000원 갔으니까 한 8배? 7배 넘게 간 종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 3월 저점 대비 그 몇 배가 갔느냐에 따라서 옆으로 기간 조정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정비례 하는 것 같더라고. 이런저런 종목 봤을 때 그러면 한 7배 정도 한 6배? 7배 정도 올라갔다고 했을 때는 아직 좀 시간 조정을 조금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다고 만약에 분석이 됐다고 하면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기다려놓는 게 맞는 전략 같거든. 아니면 이 저점을 위 왔을 때 들어가는 거는 되게 좋은 전략이고 땡큐인 거고 아니면 뭐 그 전략이 뭐 내 예측이 틀려서 이 상방을 강하게 돌파할 때 따라 붙는 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때 얘기했듯이 또 이 N자의 목표치가 나오니까 그때는 한 2만원 언저리까지도 목표치가 나오는 거라 차라리 이건 산업은 지금은 되게 애매한 자리가 됐다.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못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고
어차피 지금 단기 목표치로 우리가 한번 목표를 정한 거는 너무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하단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전략으로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건 사람은 당장 다음 주에 매매하기보다는 진짜 난 이 회사 내용을 좀 너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더 컸거든. 타이밍은 놓쳤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한 파 정도는 더 남아있다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거 차트 길게 놓고 보면 여전히 우하향하는 거를 여기에 살짝 깼으나 여기서 다시 눌렸을 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깨고 내려왔잖아. 그럼 다시 여기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열리면 N자형이니까 한 요 정도 목표치가 나오지 않을까. 24,000원 정도까지도 보이는 종목이거든. 이 종목은 중장기로 봤을 때 이 저항을 돌파하면 강하게 돌파하면 한 24,000원 정도까지 목표치도 나오는 거니까 지금 13,000원이니까 그지? 한 10,000원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꽤 좋은 목표치를 가지고 한번 좋은 타이밍을 기다려 보자. 그런 종목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좀 지금 당장 달려들지 말고 조금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작게 먹기보다는 좀 지켜보다가 큰 목표치가 보일 때 매수해서 들어가 보자.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하고 싶어. 그래. 그러니까 이군산업은 근데 난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거든. 그러니까 매수 타점 난 잘 좀 잡아보려고 할 것 같아. 네. 그래 그럼 이군산업은 여기까지 하자고. 끝.